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변호사 유지연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참교육 시리즈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 애 아빠 화났어요. 이런 얘기 듣고 뒷목 잡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시리즈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리뷰 영상 찍어보려고 이렇게 다들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와 함께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 이름은 최지선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초등교사 선생님들은 저분도 그러시지만 거의 23살 이때 졸업하셔서 교사가 되시잖아요. 그럼 진짜 어리고 순수하시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진 엄마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요.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이무진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부탁. 아이 착하네.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남사스럽게 이런 걸 왜 올리세요? 성적 호기심이라도 가질까 봐 무섭네요. 저도 주변 학교 선생님들은 그 카카오톡 사진 같은 것도 잘 안 올리세요. 그냥 빈 페이지 같은 걸로 그냥 하시고. 멀티 프로필 쓰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는 카카오톡도 뭐 이렇게 좀 자기 프로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었어가지고 저는 왜 없었을까요? 이 엄마 오시면 이 엄마 이야기 듣는 거 재밌고 저 엄마 오시면 저 엄마 저 집안 이야기 듣는 거 재밌고 김우진 하지마! 안 돼, 우진이도 그만! 한숨 이런 깔아내.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또래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가지고 제지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어머님들 놀라셨을 텐데 차부터 드세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사과하고 화했습니다. 우리 우진이한테 사과하라고 시키셨어요?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기만 해. 당신 아들 진짜 가만 안 둬. 뭐? 학폭 열어!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고! 열어! 이 엄마도 세다는데. 보통 싸울 때는 이게 누구 한 명이 잘못하다기보다 서로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처분이 나와요, 둘 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서로 안 좋은 결과로 치닫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둘의 생각은 둘이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 많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태권도 학원 보내고 막 그랬어. 너 맞았어, 너도 때려라 이렇게. 근데 이기고 와라. 제가 있었을 때는 남자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한테 옷을 벗긴 거예요. 바지를 장난으로 해서.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100% 소송 갈 것 같아요. 성희롱 해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갈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약간 좀 장난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좀 넘어가 주시긴 했는데 지금은 안 넘어가 주실 것 같아. 학폭위에서 어떻게 증언하실 거예요? 본대로 말해야죠.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그거 알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우리 애 아빠 화났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애 아빠 화났어요는 일상생활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긴 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하교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화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듣고 화가 한번 나서 점심 때쯤에 이렇게 뭐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엄마들도 어느 정도 좀 화해가 되고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아빠가 듣고 다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빠가 또 들고 일어나서 아니야 이거는 소송 가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아빠? 유진 나와. 남자인데? 아 유진이 아빠야? 나와 김우진. 아빠도 이상하구나. 이건 애가 최대 피해자야 이거 보면. 좀 때리려고. 다른 애들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공포를 또 분위기를 공포적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고 선생님도 때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권 침해도 해당하고 이게 오히려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또 될 느낌이 수 있네요. 있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나 우진이 엄마예요. 어머니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학폭위 때 어쩔 거냐고요. 선생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뭐 찔려서 근데 이제 어린 교사분들은 학부모와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진짜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어요. 스토킹은 거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원을 넣고 이런 거는. 아동학대로 선생님 고소했어요. 어머님,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조사할 일이고요. 저도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해도 예전처럼 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요? 수업하세요. 수업 끝나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으시고 판결 나려면 한 6개월, 1년? 생각보다 꽤 길 거예요. 그게 힘들면 교사 관두던가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합니다, 이 정도면. 네. 네. 되게 표독스럽게 연기를 연기 너무 잘하. 엄청 열받게 네. 허위 신고는 무고가 될 수 있죠. 정말 무고도 승소 확률이 낮다곤 하지만 이 꽤 정도면 있잖아요. 네. 성범죄 무고가 힘들 때 다른 건 또 무고 은근히 되던데요. 네. 네. 무고도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 저게 꼭 교사뿐만 아니라 뭐 병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학원 아니면 서비스직 뭐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 다 겪으시는 일들이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객이 굉장히 강하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은 끝까지 다투면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 무고로 골 수도 있지만 나는 그 6개월에서 1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면 일단 되게 당황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진짜 법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긴장 많이 하시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처벌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어도 훨씬 헤쳐나가는 터무니없는 고소였다. 네. 이 점만 알아도 정말. 그렇죠. 네.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혐의 판정나면 그땐 어쩌시려고요? 그럼 사과해야죠 뭐. 그게 끝이에요. 법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저런 민원을 넣는 부모님이 계속 넣죠. 아무 선생님한테나 그렇게 맞아. 하지는 못할 거고. 놀자리 보고 놓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또 좀 젊고 좀 뭔가 순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말하면 좀 먹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더 기선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확실히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무고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주 없는 일을 가지고 하면 무고죄가 되는데 또 이제 적당히 있었던 사실관계를 가지고 교묘하게. 네, 네. 넣으면 또 무고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를 원래 처음 시작한 그 취지는 아동들이 워낙에 약자니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훨씬 아동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도 많았고 뭐 고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뒤바뀐 거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만 돼도 막 직위해제가 됐다든지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중이 아닌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다녔는데. 아, 혁조가 있지 않나요? 혁조. 네. 일부러 소리가 잘 나는 그 몽둥이 네. 들고 다니면서 다 엉덩이 때리고 있겠는데. 이렇게 나잖아요, 소리가. 자, 얘들아 잠시만 자리 앉아볼까? 김모열이에요? 아, 맞아요. 자, 조용! 실제로 초등학생 때 저 정도 되나요? 제가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초등학교가 진짜 힘들다고 저는 중학교에 있었으니까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 1학년 선생님들은 강아지 30마리를 자리에 앉히는 거를 상상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만큼 앉혀놓으면 얘네 일어나고 얘 일어나면 얘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강아지 30마리 데리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그 우진이를 어떻게 깨우는 게 그냥 좋을까요? 흔들어 깨우세요.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어머님, 똑같이 하네.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어제 일 때문에 우리 남편이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요. 이 말을 어디서 배우나? 학원이 있나? 우진이 아버님! 우진이 아버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러세요? 저 정말 선생님 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맞아도 쌉니다, 아버님! 근데 그러시면 제가 잘립니다. 제발 제 밥줄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화 좀 죽이고 살아.
한 번만 더 우리 남편 화났네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진짜 죽어.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법이 못 채워주는 부분을 그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해가지고 사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서글픈 것 같아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교권국 최종 조사 결과 어머님은 악성 허위 민원, 교권 침해, 업무 방해, 인격 모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십니다. A와 B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B를 협박하고 국민참여제 또 반이에요?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가 아닌 강요로 검사님 일어나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갑자기. 사수제 1항 강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A는 피고이고 피고인입니다. B는 최지선 선생님입니다. 피해 자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법정은 일어난 고증이 행위며 좀 문제가 있네요. 엄연한 범죄인 이 행위들이 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선 허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교권보국의 개입이 필요 없이 결국에 법정에 세워서 형사처벌 시키는 거잖아요.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응당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할 거로 보여요. 제가 교사 시절에 이런 오진맘 같은 분을 만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전 생각이 나기는 하네요. 저는 학교 관련 드라마를 사실 잘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전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뭔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역시 또 같이 보니까 또 재밌었고요. 오진맘 표정이 연기 진짜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치료 이런 거는 진짜 완전 판타지지만 법정에 세우고 또 스토킹이나 뭐 아동 학대나 이런 일들은 진짜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참고를 많이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요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